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딴 거 아니라고 했죠.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주어진 인스트럭션, 폴노만인 경우에 인스트럭션 1, 2, 3, 4, 5, 6, 7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은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요 순서를 잡는 거예요. 들어가는 요 인스트럭션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결정하느냐? 내가 사용하고 있는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가지고 있는 얘가 이해할 수 있는 명령어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인스트럭션. 요 인스트럭션을 모아놓은 게 인스트럭션 셋이고요. 인스트럭션 셋에 포함된 인스트럭션들을 내가 원하는 어떤 펑션을 하기 위해서 재배열시켜 놓은 거예요. 쭉 시켜 놓은 거죠. 그러면은 이 배열된 걸 가지고 배열된 걸 갖다가 프로그램 메모리에다 저장시켜 놓고 프로그램 메모리에 저장된 이 인스트럭션들을 하나씩 꺼내서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CPU는 이걸 실행하는 거죠.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실행하는 순서는 이와 같이 시퀀셜이에요. 즉 1번이 끝나야지 2번을 하고 2번이 끝나야지 3번 하고 3번이 끝나야지 4번 이렇게 하는 식으로 시퀀셜 순서적으로 실행돼요. 그냥 1번을 끝난 다음에 1번이 끝나기 전에 2번을 먼저 하고 1번 한다 이런 거 없습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방식으로는 내가 원하는 기능을 다 구현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이 프로그램이 실행하는 흐름을 제어하는 컨스트럭트 구성 요소를 집어넣게 돼요. 그게 컨트롤 스테이트먼트라고 했죠. 스테이트먼트. 그죠? 즉 뭐냐면 제어문이라고 하는 거죠. 이 컨트롤의 대상이 되는 것은 프로그램의 실행 흐름을 제어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루프하고 그다음에 점프 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루프는 특정한 코드 블락을 프로그램의 인스트럭션 블락을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걸 의미하고 점프라고 하는 것은 그걸 스킵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스킵하는 거예요. 스킵을 하는데 이 점프에는 두 가지가 있죠. 언컨디셔널, 언컨디셔널, 즉 무조건 점프예요. 무조건 뛰는 거고요. 그다음에 언컨디셔널, 언이 빠진 컨디셔널이에요. 컨디셔널은 조건을 보고 체크하는 거죠. if a가 10보다 크면 이게 컨디셔널이죠. go to, continue, break 이런 거 다 언컨디셔널이죠. 이런 컨디셔널 족보 있고 이런 그 루프가 있고 이런 것들은 전부 실행 흐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실행 흐름을 바꿔주는 것은 내가 작성한 프로그램에 내가 이런 if를 넣고 루프를 집어넣고 그다음에 고트를 할지 이런 걸 집어넣는 거죠. 근데 프로그램은 나만 쓰는 이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내 거죠. 근데 사실은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만약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쓴다 보면 내 프로그램이 이렇게 있으면요. 내 프로그램과 같이 항상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같이 들어와요. 네.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CPU 입장에서는 여기에 많은 IO들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IO들이 달려 있죠. 이 많은 IO들이 사전에 이 IO들을 처리하고 있는 작업들이 이렇게 정리되어 있어요. 시간이 되면은 실행할 경우도 있고, 어떤 외부에서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면,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얘가 실행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즉, 내가 하고자 하는 일 외에도 컴퓨터라는 이 시스템에서 가지고 있는 일들이 있어요. 이 일을 실행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실행을 하는 이 CPU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이 CPU는 이걸 했다가, 이걸 했다가, 이걸 했다가, 뭐 이렇게 계속 해야 되겠죠? CPU가 하나밖에 없거든요. CPU가 하나밖에 없는데, 이 일을 하는 이 CPU를 사용해야 되는 프로그램이 세 개가 있는 거죠. 네. 따라서 이 세 개를 서로 동시에 실행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눈속임이죠. 동시에 실행할 수 있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동시에 실행할 수는 없죠. 근데 눈속임을 해서 마치 실행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게 하는 그 테크닉을 써요.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가령 이게 A라는 프로그램이고 이게 B라는 프로그램이고 C라는 프로그램을 한다고 해요. 내가 B라는 프로그램, 몇 프로그램 쭉 실행하다가 갑자기 C로 가는 거죠. 그다음에 C에서 갑자기 A로 가고요. 그다음에 A로 가서 쭉 실행하다가 어느 시간이 되면 다시 돌아와요. 이렇게 순서적으로.
여기 좀 실행하다가 다시 여기 들어오고, 여기 또 실행하고, 또 가고, 그죠? 하다가 가다가 또 여기 좀 실행하다가 또 가서 여기 좀 실행하다가 다시 돌아오고, 다시 돌아오고, 이런 일을 해요. 그러면은 분위기가 바뀌죠. B를 실행할 때 분위기, C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분위기, A를 실행할 때 분위기. 이 분위기가 바뀌는 것 갖다가 컨텍스트라고 해요. 이 분위기를 갖다 컨텍스트라고 하고, 컨텍스트가 바뀌는 것 같다. 컨텍스트 스위칭이나 분위기가 바뀌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하다가 일로 갈 때 내가 자의적으로 가는 경우가 있지만은 이쪽에서, 요쪽에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자의적으로 이렇게 가는 경우에는 C 프로그램 같은 거, 펑션 콜 같은 게 그런 게 해당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자의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얘가 얘한테 얘기해요. 자의적이야, 타의적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밑에서. 이런 것들을 뭐냐? 인터럽트라고 얘기를 해요. 원래는 가장 큰 법이 인터럽트에 세 가지 용어가 있네. 이거 익셉션이라고 얘기해요. 예외적이다. 정상적으로 이렇게 실행하는 이 흐름에 예외가 발생한 거죠. 예외적으로 이렇게 딴 쪽으로 가야 돼요. 또는 여기에 인터럽트라고 얘기해요. 인터럽트. 인터럽트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시퀀셜로 실행하는 거에 방해를 받은 거죠. 해방을 받은 거죠. 인터럽트라고 얘기하죠. 또 어떤 경우에는 트랩이라고 표현해요. 트랩. 거치죠. 쭉 정상적으로 열심히 잘 가지고 있는데 이게 함정이 팍 있는 거죠. 쑥 빠지는 거죠. 이걸 트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트랩이라는 용어는 이게 에러적인 요소가 강해. 에러라는 의미가. 디바이드 바이 제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여기 해당돼요. 인터럽트라고 하는 것은 이게 약간의 하드웨어적인 성격이 강해요. 하드웨어, 즉 IO 디바이스에서 그런 것 갖다가 인터럽트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이와 같은 C나 제가 얘기하는 B나 C나 이런 데서 오는 소프트웨어가 그런 것 갖다가 뭐 경우에 따라서는 소프트웨어 인터럽트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경우는 익셉션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용어는 이 세 가지 용어를 쓰고 있는 이 세 가지에 대한 용어는 책마다 다 틀려요. 그래서 하드웨어 쪽, 지금 하고 있는 마이크로 프로세서 쪽에서는 인터럽트라는 용어를 많이 써요. 근데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 영역에서는 익셉션이라는 용어를 많이 써요. 트랩이나 이런 것들. 어플리케이션 영역에서는 뭐 인터럽트, 익셉션, 트랩 막 섞어서 써요. 근데 이 트랩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죠. 정상적으로 가는데 이게 트랩에 빠지면 기분 나쁘죠. 그 트랩이라는 용어는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에서 일어나는 에러를 처리하기 위한 어떤 작업을 갖다 얘기할 때는 트랩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익셉션은 약간 속죄적인 게 강하고 이게 굉장히 가장 추상적이고요. 인터럽트는 하드 쪽이 많죠. 그래서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이 인터럽트라는 얘기를 많이 써요. 그 인터럽트는 이와 같이 내가 호출하는 게 아니라 호출 당하는 거죠. 패시브에 내가 의도적으로 프로그램에서 함수를 호출한다든지 딴 걸로 어떻게 가는 게 아니라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서 이렇게 이 내가 하는 실행 흐름을 방해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럽트라고 얘기하죠. 이 외부적인 요인을 뭐라고 하냐? 인터럽트 소스라고 얘기해요. 인터럽트의 소스. 인터럽트 원이라는 얘기죠. 이런 개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이 출력 장치 IO와 CPU의 연동 같이 작업을 하는 때는 CPU는 연동을 어떻게 하냐면요. CPU는 입출력 장치에 작업을 요청하고요. 입출력 장치 작업 완료에 CPU의 그러니까 작업 완료를 통지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여기에 CPU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CPU 내부에 있는 거라고 내부에도 IO가 이렇게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여기 있다고 가정했을 때는요. 얘한테 요청할 즉 여러분들의 데스크탑이 프린터에 작업을 요청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작업을 요청을 하고요. 얘가 작업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기다릴 수도 있어요. 기다릴 수가 있다고. 작업을 이렇게 요청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프린트하고 프린트 해놓고 아무 짓도 안 하고 기다릴 수도 있고 프린트 양이 많은 경우에는 딴 일을 할 수 있죠. 네, 두 가지요. 얘가 프린트에서 작업을 요청한 다음에
이 작업이 끝날 때까지 얘가 기다리는 방법 하나. 그렇지 않고 프린트 시켜놓고 애가 더 이상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자기를 딴 일을 하고 프린트는 또 시켜진 일을 하는 거죠. 프린트는 프린트대로, CPU는 CPU대로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프린터가 작업이 다 끝나면은 그때 얘가 여기 작업이 끝났다고 얘한테 요청을 해요. 이 상황에서 외부에서, 내가 아닌 외부에서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으면 알려주죠. 요게 인터럽트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설명한 이 두 가지를 전문 용어로 이 두 가지를 표현했어요. 처음에 했던 방법, 내가 작업을 요청한 다음에 얘가 끝날 때까지 계속 딴 일을 안 하고 얘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게 폴링이라고 하는 거예요. CPU가 입출력 장치 작업 완료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거죠. 좀 뭐냐? 내가 CPU가 IO에 작업 요청을 한 다음에 얘가 끝났는지 안 주기적으로 이렇게 체크하는 거예요. 계속 쳐다보는 거죠. 내가 동생한테 밖에 나가서 뭘 사오라고 얘기를 시켜놓고 동생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계속 문을 쳐다보는 거예요. 이게 폴링이에요. 그리고 인터럽트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입출력 장치 작업 완료를 CPU가 통제한다. 얘는 내가 동생한테 뭐 사오라고 얘기를 해놓고 내 일을 하는 거죠. 즉 열심히 게임을 계속 하는 거예요. 동생이 사온 다음에 내 옆에 와서 옆구리를 찌르겠죠. 사왔다고. 근데 그게 인터럽트예요. 그 상태에서는 나는 열심히 게임에 집중할 수가 있죠. 근데 폴링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죠. 폴링인 경우는 계속 게임을 하고 계속 쳐다봐야 돼요. 문 쪽을. 요 똑같은 상황이 CPU하고 IO 디바이스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때 요 두 번째 방법, 요 방법이 인터럽트예요. 이 폴링하고 인터럽트는 항상 얘기되는 내용이에요. 이 차이는 서로 장단점이 있어요. 그죠? 그죠? 내가 동생한테 사오라고 한 물건이 사오라고 했는데 그 편의점이 우리 집에서 굉장히 멀어요. 그러면은 인터럽트가 낫겠죠? 근데 가까워요. 그러면은 폴링이 낮아요. 폴링이 맞아요. 왜? 금방 올 거니까 동생이. 근데 옆구리 찔리는 것보다 내가 그냥 찌르기 전에 내가 그 동생한테 물건 받는 게 낫죠? 그죠? 이런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방식의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것은 인터럽트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인터럽터 폴링은 나중에 컴퓨터 구조나 운영체제에서도 얘기를 할 거지만. 자, 여러분들이 하는 AVR이나 AVR CPU나 일반적인 CPU에는 이런 인터럽트가 두 가지가 있어요. 내부 인터럽트하고 외부 인터럽트. 내부 인터럽트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하는 트랩이랄지 디바이드 바이랄지 메모리 액세스 바이올레이션 그다음에 소프트 인터럽트에서 명령어에 의한 인터럽트를 내부 인터럽트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외부 인터럽트는 이 출력 장치에서 발생하는 하드 인터럽트를 이거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인터럽트의 유형이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알야 개념 중에 하나가 인터럽트 마스크예요. 아까 인터럽트 소스 얘기했죠? 인터럽트가, 즉, 내가 이제 프로그램을 이렇게 있으면, 프로그램이 막 실행되면, 내가 외부에서 다양한 IO 디바이스들이 있고, 또는 다른 소프트웨어가 이렇게 있을 때, 나한테 방해할 수 있는 이 요소들이 있는데, 이 요소들이 인터럽트 소스고요. 이게 인터럽트들이죠. 인터럽트, 익셉션, 트랩 다뭐 똑같다고 볼 때. 그랬을 때, 내가 이 작업을 하는데 방해받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얘들을 전부 여기다 마스크를 씌워요. 그죠? 이 마스크는 그거 똑같아요. 내가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친구들이 이렇게 오는 거죠. 이게 인터럽트 소스들이에요. 그래서 얘들이 나한테 올 때 오더라도 말을 못하게 입에다가 전부 마스크를 씌워버리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은 인터럽트를 걸 수가 없어요. 그럼 나는 집중할 수가 있죠. 근데 이 중에서 이 마스크인데, 마스크가 마스크를 씌우는데요. 이 오는 사람 중에서 마스크를 씌우면 절대 안 되는 사람 있죠.
부모님이랄지 나한테 소중한 사람들이 왔을 때 마스크 씌우면 안 되겠죠. 이런 것들을 NMI로, Non-Maskable Interrupt. 대표적인 게 리셋 같은 거예요. 리셋은 여기에서 버튼을 눌러서 내가 프로그램을 실행하는데 여기서 버튼을 눌러서 프로그램을 다시 리셋 시켜버리는 건데 내가 그걸 마스크를 씌워놓으면 리셋이 안 걸리는 거죠. 리셋을 걸 때는 내 이 프로그램을 더 이상 실행하지 않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리셋 버튼을 누르는데 얘가 리셋에 마스크를 씌워버리면 걸리지 않겠죠. 안 된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Non-Maskable Interrupt라고 해서 NMI라는 용어를 써서 표현을 해. 대표적인 게 리셋이죠. 그 다음에 글로벌 마스크. 이거 하나하나 오는 놈마다 마스크 씌우기가 귀찮으니까요. 그냥 앞에다가 텐트를 쳐버리는 거예요. 장막을 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글로벌 마스크고요. 하나하나 씌우는 게 로컬 마스크고요. 그 다음에 인터럽트가 이거 오는지 안 오는지를 쳐다보는 거 아까 이제 폴링을 하든지 벡터 인터럽트. 이것은 뭐냐면요. 폴링은 문이 하나 있는데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아까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뭐 도서관에도 상관없어요. 도서관에 문이 여러 개 있어요. 폴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폴링은요, 내가 내 친구들은 항상 일로 들어온다. 그래서 내가 이걸 계속 쳐다봐요. 그죠? 폴링이라는 거는 계속 쳐다본다고 했잖아요. 여기 들어오면은 여기 들어온 사람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내 친구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거예요. 이게 폴드라고 얘기하고요. 벡터 인터럽트라고 하는 것은 A라는 친구는 그 녀석은 항상 일로 들어와요. B라는 친구는 일로 들어오고 C라는 친구는 이렇게 서로 약속을 했던 습관이 됐던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열로 들어오면은 무조건 얘는 A인 거예요. 열로 들어놓으면은 무조건 B고 열로 들어오면 무조건 C.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 거죠. 이게 벡터드 인터럽트. 그 다음에 친구가 왔을 때 얘들하고 할 놀이. A가 왔을 때는 가서 밥을 먹고 B라는 친구가 와서 술을 먹고 가서 나가서 놀고 이런 식으로 사전에 정해진 작업이 있어요. 그게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에요. 서비스하는 거죠. 인터럽트가 걸렸을 때 해줘야 할 일을 정해 놓은 거예요.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이거 인터럽트 핸들러라고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인터럽트 벡터는 아까 벡터드 인터럽트에서 이거 들어오는 문이 있죠. 요 위치를 지정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게 인터럽트 벡터라고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이 인터럽트 벡터를 모아놓은 게 인터럽트 벡터 테이블이고요. 그다음에 인터럽트가 여러 개 동시에 들어왔을 경우에 동시에 새 친구가 왔을 때 누구를 먼저 쳐다봐야 될지, 누구가 더 중요한 사람인지를 사전에 정해놓은 게 인터럽트 프라이어리티. 제가 지금 여기에서 용어하는 설명하는 이런 용어들은 인터럽트를 얘기할 때 항상 나오는 용어들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알고 주시면 되고요. 나중에 컴고저랄지 운영체제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두길 바랍니다. 자, 요게 애트메가 328, 아두이노 우노에서 사용하는 328 내에 있는 인터럽트 그 소스이자 여기 인터럽트 소스들이에요. 인터럽트 소스. 빗셋 인터럽트 요거 요 네 개 그 익스터널 인터럽트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요 끝까지 여기는 여기도 인터럽트인데요. 디바이스 인터럽트, 외부 인터럽트인데 I/O 관련 인터럽트. 그거는 순수한 인터럽트예요. 즉 CPU 입장에서 여기 I/O가 붙어 있죠. I/O에서 들어오는 인터럽트. 그다음에 별도의 I/O와 상관없이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인터럽트를 이렇게 열어놨어요. 이게 5개가 있는 거죠. 이 인터럽트 뒤에는 내가 뭘 붙일지는 아직 몰라요. I/O가 뭐 붙일지 몰라요. 이렇게 붙일 수 있는 장소가 5군데 있는 게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부에 있는 이렇게 해서 마이크로 프로세서죠. 마이크로 프로세서 328 P라는 마이크로 프로세서 내부에 있는 얘들에서 들어오는 인터럽트가 이만큼 있는 거예요. 이게 26개인데요. 그 328 경우에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근데 메가 256 같은 경우는 엄청 많죠. 이 중에서 요 인터럽트는 익스터널 인터럽트라고 해서 그냥 시그널이 그 인터럽트를 인식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PC 앞에 인터럽트 0, 1, 2, 이 세 개 앞에 PC라고 돼 있어요. 이건 핀 체인지의 약자예요. 시그널이 0에서 1, 1에서 0, 뭐 이런 식으로 바뀌었을 때 인터럽트가 걸리는 이런 별도의 인터럽트를 따로 두고 있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벡터 테이블에 벡터 앞에 있죠? 이 벡터는 이렇게 넘버링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프라이어리티는 얘가 가장 높아요. 여기 하이 프라이어리티고 이게 로우 프라이어리티. 그다음에 프로그램 어드레스.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0, 2, 4, 6, 8 이렇게 돼 있죠. 이 얘기는 내가 프로그램을 이렇게 실행하고 있는데요. 프로그램 메모리에 0번지부터 FF, FF문이 있다고 했을 때 내가 프로그램이 여기에 어딘가에 들어가 있을 때 프로그램 쫙 실행하다가요. 요거 리셋 인터럽트가 여기에서 막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외부에서 리셋 버튼이 탁 눌러져 가지고 리셋 버튼이 탁 누리는 순간 이 프로그램의 실행을 멈추고요. 어디로 튀냐면은 여기로 튀어요. 이 튀는 위치. 요게 인터럽트 벡터예요. 요 위치가 이거고요. 0번지로 뛰는 거죠. 0번지에 있는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요. 이 프로그램 0번지로 갔을 때 이 프로그램이 뭐냐?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라고. 근데 얘가 보면은요. 2, 4, 6, 8 돼 있어요. 여기 인터럽트 0, 1, 2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기 쭉 이렇게 쌓이는 거. 요 쌓이는 게 인터럽트 벡터 테이블이고. 좀 이상한 게 있죠. 0에 갔을 때 여기에 실행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0번지에 리셋이 걸렸을 때 할 일을 여기에 담아두게 되죠. 근데 여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인터럽트 0은 2번지. 그럼 여기 공간이 2바이트밖에 없어요. 인스트럭션은 2바이트이기 때문에 이건 인스트럭션 하나밖에 못 있어요.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요. 0에서 F 내가 여기서 프로그램을 이렇게 실행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리셋이 떡 걸리면은 현재 하는 일을 멈추고 어디로 가냐? 0번지로 딱 가요. 0번지에 딱 가보니까 여기에 무슨 명령어가 있냐면요. 딱 명령 하나밖에 못 들어가요. 점프, 리셋,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해서 인터럽트 서비스는 어디냐? 여기에 있어요. 여기 오자마자 일로 뛰는 거죠. 여기가 리셋, 인터럽트 서비스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네? 마찬가지로 외부에서 프로그램 실행하는데 이번에는 인터럽트 제로가 빡 걸리면은 여기서 어디로 뛰냐? 다음 0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인터럽트 제로가 걸리면은 어디로? 2번지로 가는 거다. 제로 제로. 좀 됐을까? 딜레이가. 여기, 여기 2번지라고 돼 있죠? 여기 마찬가지로 2번지로 가요. 그 2번지로 가면 여기는 뭐냐면 점프, 인터럽트 제로에 인터럽트 루틴에서 얘가 그냥 여기에 있다 하면은 인터럽트 제로에 ISR. 여기서 바로 일을 탁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실행되는 게, 그, 기본 틀이에요. 지금에 있는 현대 마이크로프로세서 다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해요. 그래서 이 인터럽트 서비스는 내가 외부에서 걸 수 있는 인터럽트의 양을 얘기를 하는 거고, 이 내용들은 이와 같다는 걸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여러분들한테는 좀 그 펌웨어를 하지 않기 때문에 펌웨어는 여러분들 선배들한테 이걸 다 설명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펌웨어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간략적으로만 이렇다는 거 얘기를 할게요. 이거 인터넷 벡터 테이블 이랬죠. 얘는 인터넷 벡터 테이블의 위치를 바꿔줄 수가 있어요. 요 퓨즈비트라는 걸 사용해서 IV 인터넷 벡터 셀렉터, 벡터 테이블 셀렉터라는 이런 두 개의 컨비네이션을 가지고 이게 위치를 프로그램 제일 밑에 두지 않고 뭐 딴 쪽으로 옮길 수가 있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관련된 거고요. 인터루트 벡터 테이블로 움직일지 말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걸 함부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이렇게 방지 장치를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그 뭐 퓨즈비트인데요. 부트로더의 위치 변경인데 이것은 좀 설명이 돼야 돼요. 네. 여러분들 지난번에 얘기했죠? 프로그램이 이렇게 있으면 프로그램 메모리에 나눠서 부트로더가 있고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 영역이 있다고 했죠. 요거에 대한 컨트롤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 되겠고요. 요게 그 맵이에요.
그 다음에 인터럽트 마스크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하는 거 방법이 다 있죠. 그다음 각각의 인터럽트 마스킹을 어떻게 하냐. 이 레지스터의 값에다가 하나 두면은 이게 0이면은 디세이블 되고 여기 1이면은 인터럽트 6가 이네이블 되고 이런 식으로 레지스터를 찾아가면서 전부 다 세팅을 해줘요. 자, 이런 게 그런 거고 인터럽트가 걸리면은 인터럽트 걸렸다는 걸 표시하는 게 플래그예요. 플래그. 이 플래그 비트가 이렇게 설정이 돼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핀 체인지 인터럽트 컨트롤. 이게 뭐냐면은 인터럽트 핀이 이렇게 있을 때 뭘로 인터럽트를 인정할 거냐. 그런 것들이죠. 이 같은 경우에 핀 체인지 인터럽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네이블 되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핀 값이 0에서 1에서 0 또는 0에서 1로 떨어질 때 이걸 갖다 인터럽트로 인정하는 거죠. 각각의 마스크, 그 다음에 플래그 정해줍니다. 자, 이게 이제 그 프로그램인데요. 이런 인터럽트를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거 이렇게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는 메인들부터 이렇게 쭉 작성을 하죠. 여기 이제 지금 그 아두이노 프로그램과 달라요. 메인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여기서 실행하면 돼요. 이게 다 하는데 SEI가 set interrupt enable이라는 함수인데 이건 무한너프인데요. 이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무한너프 도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함수 이거 잡으세요. 시그널 인터럽트 제로. 여기에서 이건 뭐냐면은 프로그램이 도는데 혼자 뱅뱅뱅 돌고 있는 계속 돌고 있는 무한너프를 돌고 있는 거죠. 무한정에 위에 포 요거 보면 이게 무한너프니까요. 돌고 있는데 외부에서 여기 CPU에 있는 INT 제로라는 요 인터럽트 시그널이 있는데 여기서 어떤 사건이 벌어져서 여기 시그널이 확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그때서 이 시그널에 인터럽트가 걸렸기 때문에 인터럽트를 처리하는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 실행되는 거죠. 이 실행하는 루틴을 내가 정의해 줘야 돼요. 내가 이 서비스 루틴을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나 별도의 지금같이 아두이노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정의가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한다. 완벽하게는 아니어도 이 부분 정의가 되어 있겠죠. 내가 신경 쓸 이유가 없는데 만약에 이런 것도 OS도 사용하지도 않고 어떤 프레임워크도 하지 않고 내가 순수하게 로코딩을 한다. 그러면은 모든 인터럽트 소스에 대해서 이 인터럽트 모든 소스에 대해서 내가 사용을 못하게 막아버리든지 아니면 사용하게 열어줬으면 반드시 이와 같은 interrupt service route라는 키워드를 써서 이와 같은 함수를 정의를 해줘야 돼요. 만약에 이게 정의가 안 돼 있으면은 외부에서 인터럽트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 시스템이 깨져요. 시스템이 동작을 안 해요. 왜냐면은 내 프로그램을 막 실행하고 있는데 내가 정의하지 않은 인터럽트 가령 100번이 확 걸렸어요. 인터럽트 걸린 순간 여기 하다가 멈추고요. 어디로 뛰느냐? 인터럽트 벡터 테이블로 벡터로 딱 튀어요. 거기 가봤더니 프로그램이 없어요. 여기에 프로그램을 등록하는 게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인데 갔더니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러면 CPU는 여기에 있는 메모리에 있는 내용을 가져와서 해석을 해요. 인스트럭션 디코더를 사용해서 해석을 해보니까 없는 거네? 여기서 멈춰버려요. 물론 고급 프로세서 같은 경우에는 인터럽트를 해석해봤더니 인터럽트가 서비스가 아니 저기 뭐야 인스트럭션을 해석해봤더니 전혀 그 알지 못하는 인스트럭션이 걸리면은 일리걸 인스트럭션 인터럽트라는 걸 확 걸어버려요. 그러면 얘가 뛰는 데가 또 있어요. 거기 가보면은 아 지금까지 없는 인스트럭션이 왔을 경우에 이러이러를 해라고 작업량이 돼 있거든요. 가령 메시지로 너가 지금 그 프로그램 실행한 게 문제가 있다라는 메시지를 뿌려주고 뭘 한다든지 이 프로그램을 죽여버린다든지 이런 걸 갖다가 정의를 해놔요. 이런 것들을 다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나 이런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프레임워크에 다 정의를 해줘야 돼요. 여기서도 정의 안 해주고 여기서 정의 안 해주면 여러분들이 다 정의해줘야 돼요. 자, 이게 8빈 마이크로 프로세서인 경우에도 이렇게 이 정도가 많아요. 32빗은 엄청나게 많죠. 자,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입장에서 애플리케이션 간단한 어플리케이션 가령 예를 들어서 헬로월드라는 이런 스트링을 화면에 뿌려주고 싶은데 이걸 뿌려주기 위해서 해야 될 작업이 어마어마한 작업이 필요하죠. 복잡한 마이크로 소프트웨어를 다 해줘야 된다. 그죠?
이게 너무 힘드니까 이걸 대신해 주는 게 오퍼레이팅 시스템입니다. 오퍼레이팅 시스템에서 각종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잔뜩 만들어 놓고 해당하는 디바이스가 딱 사용되면 얘를 다 호출해 버리는 거죠. 이거 위에 있는 여러분들은 그냥 프리네프라는 함수 하나만 알면 되죠. 그 이 안에 들어가서 많은 이런 디바이스를 컨트롤 해주는 이런 모니터를 컨트롤해주는 이런 오퍼레이션들은 그다음에 인터럽트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이런 것들은 전부 오퍼레이팅 시스템에 다 처리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다. 요즘 얘기로 펌웨어 프로그래밍을 한다. 그러면은 이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하는 이런 외부에 발생하는 모든 인풋들을 다 여러분들이 구현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시스템이 멈춰버려요. 여러분들이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사용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데스크탑에 쓰고 있는 이 CPU는 거의 또 다른 우주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이런 인터럽트를 다 처리하는 프로그램을 그 여러분들이 혼자서 개발한다는 것은 이미 불가능한 시대에 접어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즉 하드웨어가 있고 이 하드웨어를 완벽하게 히든해주는 감싸고 있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돈 주고 사고 이 오퍼레이팅 시스템 겉에서 이렇게 노는 거예요. 어플리케이션을 작성을 한다든지 아니면 유저 입장에서 클릭해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한다든지 순수 유저가 되든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 두 부분을 이 안에 코어를 다루는 사람들이 시스템 프로그래머. 그거에 이 안을 조금이라도 맛보는 게 이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작성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을 어플리케이션을 여기서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 어플리케이션은 이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은 OS에서 제공하는 걸 갖다가 오버라이트 해버려요. 잘못 잡으면은 시스템이 죽어버리죠.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근데 지금 하는 8빈 마이크로 프로세서 여러분들 쓰는 아두이노는 뭘 해도 상관없어요. 망해도 그냥 실습 그 다시 껐다 키면 되는 거고요. 망해도 피해 하나도 없죠. 돈 들어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컴고저나 오퍼레이팅 시스템 배우기 전에 8빈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먼저 배우는 이유는 그런 이유예요, 사실. 이게 IS라는 키워드에 이거요. 이런 키워드와 똑같이 IS라는 키워드를 사용하게 되면은 요 뒤에 오는 요 넘버는 그 컴파일러는 얘를 보면은 얘는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다. 어디에 대한 서비스 루틴이냐? 얘에 대한 서비스 루틴이다. 이런 걸 갖다가 알고 그 자리에 이걸 등록을 시켜줘요. 아두이노의 경우에는 좀 달라요. 아두이노는 어태치 인터럽트라는 함수, 디태치 인터럽트,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을 붙이고 떼고 그다음에 인터럽트를 활성화시키고 사용할 건지 말 건지 결정하는 이런 함수들이 따로 있어요. 아두이노에서. 근데 여러분들은 사용하게 되면 이와 같은 작업을 하게 돼요. 어태치 인터럽트, 셋업에서 어태치 인터럽트 해주고 디지털 핀 투 인터럽트라고 있는 함수는 디지털 핀을 인터럽트로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 핀을 사용하겠다. 근데 이 3번 핀의 인터럽트 넘버가 인터럽트 가령 3번이다. 이렇게 한 거고, 이 블랭크는 이게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터럽트에 대한 인터럽트 서비스들은 얘다라고 내가 정리해주고 이걸 정리해줘야 돼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